내년 돼서 3학년 되고 내후년 돼서 고등학생 되면 점점 빨리 갑니다. 선생님도 어릴 때가 있었어요. 10대 때, 10살? 뭐 이 정도쯤에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셨었어요. 어머니가 30대 후반이셨을 때. 선생님 지금 나이보다 어리셨네요. 30대 후반일 때 어머니가 어린 나를 앉혀놓고 뭔 이야기하다 아마 나왔을 거예요.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10대 때는 인생이 시속 10km로 가고요. 20대 땐 20으로 가고 30대 땐 30으로 간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빨리 간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내년 그리고 내후년 돼서 고등학생 되고 고등학생 이후에 대학생 되고 그러면 시간이 점점 빨리 가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실제로도 그렇대요. 뇌는 반복적인 일들은 크게 저장을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뭔가 새로 배우는 게 많잖아. 그죠? 새로 배우는 게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거야. 새로운 것들을 많이 느끼고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하던 일들을 좀 반복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하던 일을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하면 일주일이 하루 같고 한 달이 뭐 일주일 같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이벤트가 있는 것들 있죠. 이벤트는 기억에 선명하게 남기 때문에 작년의 이벤트가 며칠 전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먹으면 점점 여러분도 나이를 먹어야죠. 선생님만 먹을 순 없죠. 나이를 먹으면 점점 시간이 빨리 가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 너무 노는 것만 하지 마시고 사실 노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릴 때. 안 놀고 공부만 하거나 일만 하면 약간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공부도 같이 하면서 뭐 선생님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입장에 있지만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배우는데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70 먹어도 100살 먹어도 본인이 배워야겠다고 생각하면 배울 수는 있죠.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꼭 그 나이 때 뭐를 꼭 해야 된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40살 됐어. 지금으로부터 꽤 많은 시간이 흘러서 40살이 됐어. 근데 그때 갑자기 가수가 하고 싶어. 그럼 할 수도 있지. 뭐 물론 가수를 하려고 지금까지 뭐 본인 자식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하면 문제지만 그런 것들 다 정리하고 할 수 있으면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어릴 때 선생님이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하냐면 어릴 때 하면 효율이 좋더라고요. 지금 나이에 하면 20대나 30대에 비해서 효율이 조금 더 좋아요. 여러분 필즈상이라고 있어요. 필즈상 뭔지 알아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 분도 받으셨었죠.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부릅니다. 노벨상엔 수학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데 상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수상자들의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근데 필즈상은 나이 제한이 있어요. 만 29세인가 30세인가 그렇습니다. 이 필즈상이 사실은 수학의 업적을 이룬 사람한테 준다 그런 개념도 있는데 올해 수학 천재한테 준다. 전지구 수학 천재한테 준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나이가 많으면 수학적 그 두각을 드러내기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준다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어릴 때 공부하면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머리 돌아가는 속도나 뇌가 성장하는 속도가 확실히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릴 때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도움이 되고요. 이런 이야기 선생님이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본인은 머리가 나쁘다,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IQ는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공부하면 변해요. 실제로 변합니다. 그래서 IQ는 책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생각 많이 하고 그럼 늘어요. IQ 테스트하는 방법 자체가 사고력 같은 거나 추리력 이런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의 공부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좋은 친구들도 있지만 IQ는 불변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책 많이 읽고 그리고 선생님도 어릴 땐 그랬던 것 같아요.
책도 많이 읽으시고요. 글도 좀 써보세요. 본인의 생각을 글로 좀 써보세요. 글로 쓰고 말로도 하고 이런 연습을 하시면 IQ 향상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글도 못 쓰고요. 말도 조리 있게 못해요. 네, 뭔가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표현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이 먹는다고 갑자기 잘 되지 않아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여러분들 초등학교에서 그거 안 했나요? 일기 쓰기? 일기 쓰기. 일기 쓰기에 뭐 나이 먹고 보니까 일기 쓰기의 목적이 뭐냐면 오늘 하루 뭐 했나 이것도 있는데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 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건데 여러분들이 일기 쓸 때 늘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대단한 걸 써야 된다. 오늘 있었던 뭔가 대단한 걸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은데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점심에 학교에서 무슨 점심 먹었는데 점심 뭐 반찬이 나왔는데 맛이 없었다. 이런 내용 쓰는 것도 선생님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슷한 내용으로 독후감도요. 학교에서 독후감 내라고 그러는 거 있죠. 아직도 내나요? 중등도? 네. 그럼 그 독후감은 사실 좀 잘 쓰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이 독후감 때문에 어린 친구들 중에 책 읽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책 읽는 것까지는 재미있는데 독후감을 쓰는 게 부담스러워서. 근데 사실 독후감은 뭐 이렇게 길게 쓰셔도 좋긴 한데 그냥 책에 대한 책을 읽은 후에 감상을 쓰는 거잖아요. 독서 후에 감상을 쓰는 거니까 그 감상이 처음 시작은 그거여도 되는 것 같아요. 재밌었다. 근데 그 재밌었다가 이제 다음에 표현을 할 땐 조금 더 길게 어떤 파트가 무엇 때문에 재밌었다. 이렇게. 그리고 재미없었던 파트도 재미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어릴 때는 이 독후감 쓰라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쓰면 혼내니까 뭐라고 하니까 길게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막 쓰고 그러는데 나중에 나이 먹고 책을 읽는 취미가 생기시면 책 제일 앞이나 그런 데다 포스트잇 혹은 책에다가 어떤 부분이 어땠다 정도로만 적어 놓으셔도 사실은 좋아요. 그리고 책을 여러 번 읽다 보면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나중 되면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반대로 아니라고 부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식이라서 독후감은 길게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쓸데없는 이야기를 잔뜩 했어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정석이고요. 유제부터 보겠습니다. 이번에 원의 자취에 관련된 내용을 했었고요. 유제 3-17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7페이지네요. 자, 유제 3-17. 두 점에서 거리 B가 3대2인 점에 대하여 삼각형 PAB 넓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 뭐예요? 그림 그려야죠. 예, 좌표 평면을 그려서 PAB 삼각형이 계략적으로 어떻게 생긴 삼각형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실 겁니다. 자, A 마이너스 2,0 마이너스이면 하나, 둘 해서 A 마이너스 2,0이고요. B는 3,0이래요. 그럼 하나, 둘, 셋 해서 B는 3,0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거리 B가 3대2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A에서부터 어딘가까지 P 있는데 이 거리랑 B부터 P까지의 이 거리 B가 3대2인 점을 찾는 게 목적이고 이건 뭐라고요? 한두 군데가 아닌 겁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라 되게 여러 개가 나올 거고 마지막에 있다가 그렇게 풀긴 하겠지만 이거는 그렇게 풀지 맙시다. 원래는 뭘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대2로 내분하는 점, 3대2로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그게 이 거리비가 3대2인 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시험 볼 때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끝나면 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PA 대 PB가 몇 대 몇이라고요? 3대 2니까 3PB는 2PA가 되고요. PA, PB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다 보니까 루트가 생겨요. 그걸 없애려고 양변 제곱해서 9PB의 제곱은 4PA의 제곱으로 만들고요. PA의 제곱부터 한번 구해보죠. P점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자치니까 P, Q라고 놓을 겁니다.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쓰시면 제곱이니까 루트 없어요. P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Q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PB의
제곱은 역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P-3의 제곱 더하기 Q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입하시면 이 친구의 9배인데 이거 전개하면서 갈게요. 9P 제곱 마이너스 6P인데 96에 54P 하고 아이고 99, 81까지 되고요. 9Q 제곱이 되고요. 는 4배의 얘인데 역시 제곱하면서 전개해서 가면 4P 제곱하고 4P죠. 플러스 4P인데 4 있으니까 16P. 그 다음에 4인데 4 있으니까 16 더하기 4Q 제곱이고요. 넘겨서 동류항 정리합시다. 5P 제곱. 5P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70P.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플러스 5Q 제곱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65 플러스 65는 0이 되고요. 5로 나눕시다. P제곱 마이너스 14 P 플러스 Q제곱 플러스 13은 0이고요. P, Q 등호가 들어간 식이 됐으니까 됐네요. P자리에 X, Q자리에 Y 넣어서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3은 0이고요. 완전 제곱식 만들고 넘길 겁니다. 그럼 X 마이너스 7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마이너스 13 플러스 49가 더 있어야 되네요. 그러면 36인가요? 6의 제곱이네요. 그러면 결국 P점은 뭐가 된다고요? 중심이 7,0. 아이고 여기 3이니까 한참 오른쪽에 있네요. 3, 4, 5, 6, 7. 예, 이렇게 멀리 있어요. 7,0을 중심으로 하고요. 반지름이 얼마? 6인원이에요. 엄청 크네요. 그럼 여기까지 1 가야 6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아유 개 커요. 이렇게 큰 거예요. 줄여서 그리겠습니다. 줄여서 그리면요. 자 여기 있어서 여기쯤에 마이너스 2,0 있고요. 여기쯤에 3,0 있고요. 이게 A, B입니다. 그 다음에 7,0이면 4, 2, 4, 6, 8이니까 여기 7,0이고요. 반지름이 6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그 다음에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 그 다음에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해서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이 위에 있는 게 점 P예요. 됐죠? 근데 문제에서 삼각형 A, B, P라고 했어요. 만약에 P가 여기 있다면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넓이 또는 P가 여기에 있다면 P는 움직이는 친구니까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삼각형들이 A부터 B까지의 길이가 고정입니다. 5로 고정이죠? 그럼 뭐가 높으면 되는 거예요? 높이가 높으면 돼요. 그럼 높이가 제일 높다는 건 이 선이 원의 중심까지 있으니까 제일 높은 건 여기 중심에서 반지름만큼 올라갔을 때가 제일 크겠죠. 그래서 여기에 P가 있다면 실제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기면서 또는 밑으로 가도 되죠? 여기에 P가 있다면 실제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기면서 가장 큰 삼각형의 모양을 넓이가 가장 큰 삼각형의 모양이 될 거고요. 그때 넓이의 최대값만 구하면 됩니다. 그럼 5고요. 요 길이가 반지름 6이었죠. 그래서 5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15이 답이 됩니다. 그림을 꼭 같이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림 안 그리고 결론만 가져가시면 안 돼요. 자, 됐고요. 18번도 해보겠습니다. 두 점 2,0과 마이너스 2,0 그리고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 B, P 무게중심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A점하고 B점은 고정된 점이에요. P점은 원 위의 점입니다. 근데 움직이는 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P점이 아니고 뭐예요? A, B, P의 무게중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친구 무게중심을 P, Q로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움직이는 점이 또 있잖아요. 움직이는 점은 또 다른 변수로 설정을 해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우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요. 잘 그렸어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 위에 어딘가 P가 있어요. 그 다음에 2,0 A 마이너스 2,0 맞죠?
마이너스 2,0 B. 그래서 만약에 P가 여기 있다면 움직일 수 있는 친구예요. 근데 P가 여기 있다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될 거고요.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니까 구하는 방법은 중선을 긋고요. 중선을 그어서 교점이 바로 무게중심이 되는 거였었습니다. 됐죠? 이게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자취는 G의 좌치를 구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자취를 뭘로 놓자고요? P, Q로 놓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는 PQ 등호가 들어간 식을 만드는 게 목표인데 움직이는 점이 하나 더 있잖아요. 누가 움직여요? A가 움직여요? B가 움직여요? P가 움직여요? P가 움직이죠. 그럼 이 움직이는 점을 또 다른 변수인 A, B로 설정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PQ와 이 친구들의 좌표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죠. P는 3분의 X 좌표의 총합이고요. Q는 3분의 Y 좌표의 총합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P는 얼마라고요? 3분의 A고요. Q는 얼마라고요? 3분의 B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목표가 뭐라고요? P, Q 등호가 들어간 식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근데 보시면 이건 PA 등호가 들어간 식, 이건 QB 등호가 들어간 식이에요. P가 A에 대해 정리되어 있고요. Q가 B에 대해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거죠. 만약에 이 두 개가 연결이 된다면 사실은 PQ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연결하기 위해 중간 과정으로 A랑 B를 연결할 거예요. A랑 B가 어디 위의 점이에요? 원 위의 점이죠. 원 위의 점이니까 A, B는 원의 식에 대입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라고요? 4예요. 그럼 A, B가 연결됐죠? 이 식을 정리해서 A는 3P, B는 3Q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A 자리에 3P를 집어넣고 B 자리에 3Q를 집어넣어서 3P의 제곱 더하기 3Q의 제곱은 4. 이렇게 하면 PQ 등호가 들어간 식이 됐죠. 그렇죠? 전개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3의 제곱, 3의 제곱 남고요. 넘기면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3분의 2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럼 PQ 등호가 들어간 식 됐으니까 최종적으로 P 자리에 X, Q 자리에 Y 넣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무게중심 G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분의 2인 친구예요. 그래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분의 2니까 3분의 2면 1.5보다 조금 크죠? 요 정도? 요 정도. 1.5보다 조금 0.5. 요 정도? 그래서 요런 정도의 느낌으로 그려진다는 겁니다. 됐죠? 근데 문제에서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지 않았는데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P가 여기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럼 삼각형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각형이 안 돼요. 그럼 지금 이거는 여기들까지 다 온다고 가정하고 한 거기 때문에 여기 오는 순간 있죠. A가 얼마인 순간 2고 B가 0인 순간. 그 다음에 여기 오는 순간 있죠. A가 마이너스 2고 B가 0인 순간.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안 돼요. 근데 아까 A, B의 관계가 뭐였냐면 A는 3P잖아. 그러니까 3P는 2고 3Q가 B인데 그게 0. 즉 P가 얼마? 3분의 2, Q가 0인 순간 안 되고요. 똑같은 이유로 3P, 3Q니까 P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 Q가 얼마? 0인 순간은 안 된다고요. 근데 P 자리에 X, Q 자리에 Y 있는 게 마지막 이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안 되냐면 X가 3분의 2고 Y가 0. 즉 3분의 2, 0 이거 안 지나고요. X가 마이너스 3분의 2, Y가 0. 즉 마이너스 3분의 2, 0은 안 지나야 된다고요. 그럼 크기가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그리고 여기에요. 그래서 이 두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일반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는 안 물어봅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면. 근데 요건 정석이다 보니까 조금 옛날 스타일이라 이것까지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면 이거 쓰시고 요 두 점은 제외, 또는 그림으로 그린다면 그림 그려주시고 3분의 2, 3분의 2 제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문제 그 정답에 보시면 y는 0이 이 두 점을 한꺼번에 표현한 거예요. 어쨌든 이 두 점이 y 값이 0, 두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빠져 있는 겁니다. 됐죠? 연습 문제 볼까요? 연습 문제는 쭉 넘어가서 9번 보겠습니다. 9번 보시면 직선과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거가 되기 위해서 K의 범위를 찾으시고 그 PQ의 길이가 2일 때 실수 K의 값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그냥 식으로만 보여드리고 식 계산은 여러분이 하시고요. 두 번째는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왜 안 하나 나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림 그리셔야 돼요. 지금 이 파트 이야기하면서 그림 안 그리고 해결하시려는 건 되게 안 좋은 버릇입니다. 그리고 나중 되면 결국 문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그림으로 그려서 뭘 의미하는지랑 뭐를 구해야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세요. 중심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입니다. 그 원하고요. 이렇게 생긴 원하고, 그 다음에 y는 2x 플러스 k입니다. 1차니까 직선이죠? 기울기가 얼마인 친구예요? 2인 친구예요. 그럼 기울기면 대충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기울기 2인 친구랑 이 원이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그려주면 된다는 거죠. 됐죠?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면 되고, 그럼 우리는 뭘 이용한다고 그랬냐면 D랑 R 사이의 관계를 이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D는 뭐예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수직으로 떨군 거리고 반지름이 R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D랑 R 중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려면 R이 더 커야 됩니다. 이거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에서는 그렇게 해서 만나는 점이 PQ인데 문제 뭐라고 나왔어요? 그 길이가 2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P, 여기 Q인데 요 길이가 2래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연결해요. 이렇게 연결하면 요것도 2네요. 반지름이니까. 요것도 반지름이니까 2예요. 이거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이죠. 2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정삼각형이에요. 그럼 정삼각형이면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 떨구면 특수각이 성립했죠. 60, 30, 90이라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이 성립했습니다. 2에 해당하는 실제 길이가 2니까 루트 3에 해당하는 실제 길이는 루트 3이겠죠. 그럼 우리 D가 얼마라고요? 루트 3이 되는 순간이 사실은 뭐라고요? PQ의 길이가 2가 되는 순간이라는 걸 찾은 겁니다. 그럼 이쪽에도 있는데 어디에도 있겠어요? 여기쯤에도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고 2인 친구가 이쪽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개. 자, 그럼 우리 뭐가 루트 3인? D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2x-y 플러스 k는 0하고요. 0,0 사이의 거리를 좀 구할 겁니다. 그러면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 제곱의 합이니까 5분의 절대값 대입하면 k만 남죠? 그게 루트 3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절대값 k는 얼마? 루트 15. k는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예요. 왜 두 개예요?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겁니다. 이거 k가 양수인 거, k가 음수인 거.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됐죠? 실수 k 값은 얼마? 루트 15가 됩니다. 3-12번 볼까요? 자, 3-12번. 두 원의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원 그리셔야죠. 원 그리셔야 되는데 한 친구는 간단하게 나왔는데 두 번째 친구가 전개되어 있죠.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겠습니다. x-루트 3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y는 그냥 y 제곱이네요. 넘기면 1 더하기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 그럼 뭐예요? 4, 2의 제곱입니다. 중심이 루트 3,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친구는 중심 0,0이고 반지름 1인 원이죠. 조금 왼쪽으로 그릴게요. 중심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려져요. 이 친구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요. 루트 3이면 1.7몇 정도 되니까 여기쯤 있겠네요. 루트 3, 0이고요. 반지름이 2인 원이에요. 반지름이 2면 여기에서 1, 2 여기, 그 다음에 1, 2 여기, 그리고 여기에서 루트 3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딱 2면 여기에서 정확히 만나겠네요. x에다 0 집어넣으면 y에다 1 집어넣으면 정확히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4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는 0,1에서 정확히 만납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친구인 거잖아. 근데 위쪽하고 중심이 똑같이 x축 위에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x에다 0, y에 마이너스 1 넣어도 식이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림 그리면 야, 그림 어렵다.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야, 여기에서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습니다. 계란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요. 됐죠? 자, 그럼 문제에서는 뭐 요구했나요? 두 원의 내부의 공통 부분이니까 여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넓이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뭐랑 뭐밖에 없습니까? 삼각형하고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빗금친 부분을 삼각형에 대한 친구와 원에 대한 친구로 바꿔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0,1, 0, 마이너스 1을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뚝 잘라보면 이 친구는 작은 원의 지름이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는 S1이라고 놓고요. S1은 반원이에요. 원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석이 됐네요. 반지름이 얼마인 1인 원의 반원이니까 반지름이 1인 원의 넓이는 얼마예요? 반지름이 1인 원의 그냥 넓이 얼마예요? 파이죠? 파이예요. 그거의 절반이니까 현재 S1은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쪽 왼쪽에 있는 이 파트를 구할 건데 이 파트는 S2고요. 가만 놓고 보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큰 원의 일부를 그려냈어요. 이런 거 보고 혹시 뭐라고 했나 기억나요? 무슨 꼴이라고 했었나요? 활꼴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호고요. 이거 현이에요. 호와 현으로 이루어진 건 활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활꼴을 구할 거예요. S2는 활꼴입니다. 자, 활꼴. 자, 활꼴을 구하려면 어떻게 써야 됐냐면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활꼴은 부채꼴 빼기 삼각형으로 구할 겁니다. 됐죠? 그럼 우리 부채꼴의 넓이 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중심각의 크기가 있어야 됩니다. 반지름과 중심각. 반지름은 아까 구한 2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여기 2, 여기 1이죠? 그럼 여기 얼마예요? 루트 3이잖아요. 1대 루트 3대 2. 여기서 많이 봤죠? 특수각입니다. 여기 몇 도? 30도. 위아래가 대칭인 구조니까 똑같이 해보시면 여기도 30도예요. 그럼 이거 얼마란 이야기예요? 60도. 꼭지각이 60도인 이등변 삼각형이라고요. 그럼 사실 이 길이도 얼마예요? 2죠. 뭐예요? 정삼각형입니다. 그래서 60도 나왔고 정삼각형 나와서 부채꼴의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부채꼴 중심각 60도인 넓이는 파이 r제곱이니까 4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여기에서 빼기 삼각형. 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저 S1하고 S2를 합치면 전체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림 안 그리면 해석이 안 되죠. 그림을 꼭 그려주시고 만나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교점을 찾았습니다. 직접. 됐고요. 18번 볼까요? 네. 18번. 18번도 역시 그림을 그릴 거고요. 그림 그리기 전에 원에 대한 식이 전개되어 있는 일반형이니까 완전제곱식 형태로 우선 바꾸고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16에 25니까 9가 되나요? 3의 제곱이겠네요.
그럼 중심이 5,0이고 반지름이 3인원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중심이 1, 2, 3, 4, 5 그리고 반지름이 3인원이니까 3, 3, 3, 3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심 5,0, 2, 그 다음에 여기 0, 5, 마이너스 3, 여기 3이니까 8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자, 여기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점 A 2,4래요. 2,3에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원밖에 한 점 P에서 이 원에 접선을 그을 때 접점을 T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접점을 T라고 했는데 T부터 A까지의 길이와 T부터 P까지의 길이랑 T부터 P, 왜 발음이 안 되냐? P부터 A까지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고요. 뭐 예를 들면 어느 느낌으로 생길까요? 요 정도? 요 정도? 여기에 P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요 길이가 PA이고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는데 여기가 T예요. 접점을 문제에서 T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길이가 같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만드는 건 그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의 목표는 얘를 구하는 게 목표예요. 그죠? 그럼 이거를 P, Q라고 놓을 거고요. 우선 PA의 길이를 구해보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되겠죠? 루트 P-2의 제곱 더하기 Q-4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힘내요. 왜 이렇게 다들 졸려서 죽으려고 그럽니까? 유경 씨도 여기 보시고 힘내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PT의 길이를 구할 거거든요. PT. 원에 접한대요. 원에 접하면 가장 먼저 표시해야 되는 거 뭡니까? 이건 중학교 문제뿐만 아니고 고등학교 문제에서도 계속 쓰일 거예요. 원에 접한다 하면 가장 먼저 표시하셔야 되는 거 수직입니다.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하신 다음에 수직 표시를 가장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이 길이거든요. 근데 여기 수직이네요. 그리고 요건 반지름이니까 5가 아니죠. 3이에요. 그럼 요 길이만 있으면 피타고라스 정리로 여기를 구할 수 있겠네요. 맞죠? 그럼 우리는 여기를 잠시만 B라고 놓고 PT의 제곱은 T가 아니죠. PB의 제곱 빼기 BT의 제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의 제곱에서 여기의 제곱을 빼면 이거의 제곱이 나온다는 거죠. 뭘 써서요? 피타고라스를 써서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PB의 제곱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P, Q와 O, 0 사이의 제곱. 그래서 P-5의 제곱 더하기 Q 제곱이 되는 거죠. 빼기 B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늘 3이네요. 3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우리 문제에서 PA랑 PT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PT의 제곱하고 PA의 제곱도 같다고요. 됐죠? 그래서 P-2의 제곱 더하기 Q-4의 제곱은 P-5의 제곱 더하기 Q제곱 마이너스 9와 같다고요. 자, 넘길게요.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으로 한 번은 더해서 쓰면 이거고요. 한 번은 얘에서 얘를 빼면 3이 됩니다. 더하기 한 번은 더해서 쓰면 2Q-4고요. 한 번은 얘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더하기 9는 0이에요. 자, 전개하겠습니다. 6P 전개할게요. 마이너스 8Q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 플러스 16 플러스 9예요. 요거 25니까 4. 그럼 6P 마이너스 8Q 더하기 4는 0. PQ 등호가 들어간 식이고 2까지 나눌게요.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2는 0. 뭐예요? 직선이에요. 직선입니다. 그래서 점 P가 표현하는 건 어떤 직선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석은 끝났고요. 센 B 문제. 원래 4개 풀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네요. 한 2개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 B 보겠습니다. 시작할 때 쓸데없는 소리해서 그래요. 선생님 원래 잔소리 개 많이 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자, 우리 센 B 3단원에 중간에 그 원의 자취의 방정식 풀라고 한 거 있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랑 뒤쪽에서 하나 해보죠. 센 B의 3단원의 39번입니다. 36페이지네요. 36페이지에 39번이고요.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2대1인 점 P에 대하여 여기까지 놓으면 자취의 방정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아까 자취의 방정식으로 풀었으니까 이번 건 뭘로 풀 거냐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으로 풀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2랑 몇 콤마면 5,2인데 거리 B가 2대1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분. 여기까지는 교육과정. 외분. 이건 교육과정 아닌데 설명드렸죠? 내분은 플러스, 외분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2에 곱해지는 거 5라서 10, 1에 곱해지는 거 마이너스 1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1, 3분의 내분 덧셈, 2에 곱해지는 거 2라 4, 2를 더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3분의 9니까 3, 3분의 6이니까 2. 3,2가 지름의 한쪽 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분한다면요. 마이너스니까 2 빼기 1이라 1, 분모 1이니까 생략. 2에서 10, 그 다음에 1에 마이너스 1인데 이걸 빼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분모 1이니까 생략, 여기 곱하면 4, 여기 곱하면 2인데 뺀다고요. 됐죠? 그럼 뭐예요? 11,2가 됩니다.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라고요. 자, 그럼 나왔으니까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몇 가지 공식들을 알면 빨리 푸는데 몰라도 그 자취의 방정식으로 풀면 풀리긴 풀립니다. 자, 3,2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11,2 아이고 4, 5, 6, 7, 8, 9, 10, 11 여기 있겠네요. 11,2 이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한다고요. 이걸 지름의 양끝으로 하니까 딱 가운데 3,2랑 11,2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7,2가 되겠네요. 4, 5, 6, 7 여기 7,2를 중심으로 하고요.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4니까 반지름이 4인 원이네요. 그래서 4, 4 해서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뭐라고요? 여기 위에 있는 친구가 P예요. P.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여기 A점 마이너스 1,2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5,2라고 했어요. 여기 있겠네요. 5,2 B 해서 이거에서부터 P 거리 그 다음에 요거 거리 하면 늘 2대1 여기 어딘가 이렇게 해도 2대1 이런 친구들을 모아놓은 게 점 P가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PAB 각이래요. PAB 각이니까 P 여기 있고요. A 여기 있고요. B 여기 있어요. 그러면 PAB면은 만약에 P가 여기 있다면 이 각을 말하는 거고요. P가 여기 있다면 PAB니까 이 각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각이 어땠으면 좋겠다고요? 가장 컸으면 좋겠대요. 저 각이 가장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인 거거든요. 결국에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접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접해야 돼요. 접하는 순간에 여기에 P가 있어서 요런 느낌으로 그려져야지 요 각이 제일 크고요. 만약에 이거보다 안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더 짧아지고 안쪽으로 들어와도 더 짧아지는 게 아니고 작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친구는 뭐라고요?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접하는 순간인 거예요. 위쪽에도 있어요. 위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접하는 순간을 원하는 거고요.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어요? A부터 P까지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의 길이요. 자, 그러면 접점 나왔네요. 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뭐라고요?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한 다음에 수직 표시합니다. 됐죠? 자, 반지름 얼마라고요? 4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1,2부터 7,2까지의 거리는 8입니다. 그러면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로 여기 길이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근데 이거 몇 대 몇이에요? 1대 2죠?
루트 3입니다. 그래서 4 루트 3이 돼요. 그렇죠? 그림 그리셔야 되고요. 접한다 이야기는 지난번에 해드렸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뒤로 쭉 넘어가서 94번 보겠습니다. 94번. 자, 요거는 학교 시험에 좀 자주 나와요. 학교 시험에 자주 나와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돼서 학교 시험을 볼 때쯤이면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정석적으로 한번 풀어보죠. 자, 0,A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이 수직이다. 그럼 계략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중심이 0,3이네요. 중심이 0,3. 3. 그리고 반지름이 루트 5예요. 루트 5면 2보다 조금 크죠? 그러면 여기쯤, 그 다음에 여기쯤, 그리고 여기쯤 지나는 이렇게 생긴 원입니다. 중심이 0,3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이에요. 근데 0,A라고 했어요. 0,A라고 하는 건 X좌표는 0으로 고정인데 Y좌표를 모르니까 다른 말로는 Y축 위에 있는 친구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어딘가 점이 있어요. 근데 그 점에서, 이건 틀린 예입니다. 여기쯤 있다고 해볼게요. 이 점에서 이 원에 접선을 긋는데요. 그럼 자, 수직이고 수직인데 이건 무조건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두 접선이 수직이라고요. 이게 수직이라고요. 그죠? 그럼 이 사각형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 수직, 이건 늘 성립. 이건 이번 문제에서만 성립해요. 그럼 여기가 뭐여야겠어요? 수직이어야겠죠. 사각형이니까. 그죠? 늘 그런 건 아니고 이번 문제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직이니까 사실 이 도형이 뭐여야 된다고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직사각형이어야 돼요. 근데 마주 이웃하고 있는 변의 길이가 반지름으로 같죠? 직사각형인데 이웃하고 있는 변의 길이가 같아. 뭐예요? 정사각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된다고요? 결국 이 도형이, 지금은 틀린 예라고 그랬어요. 정사각형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거예요? 반지름인 루트 5인 친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인 정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인가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루트 10이죠. 그 대각선이 이 그림에서 틀린 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길이가 루트 10이면 된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루트 10이면 여기서 루트 10이면 3보다 조금 크니까 여기쯤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길이가 루트 10인 친구를 잡아서 접선, 야이씨! 네. 접선을 그려요. 접선을 그리고요. 접선을 그립니다. 접선을 그려서 접점을 찾고요. 접점을 찾으면 여기가 수직이 되면서 루트 10이고 루트 5라는 관계를 정확히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나중에 외울 건 결국 여기가 반지름이잖아요. 그럼 이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면 된다고요? 반지름의 루트 2배면 되겠죠. 그죠? 이 그림에서는 이 점이 Y축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 그리고 루트 10만큼 가서 하나, 둘, 여기쯤 있겠구나. 이렇게 하나, 둘 해서 여기 수직해서 2개밖에 없습니다. 2개밖에 없는데 반대로 어떤 친구의 반지름이 R인데 여기에서 이 접선이 수직이 된다는 건 반지름의 루트 2배만큼 떨어져 있는 점을 잡고 접선을 그린다면 무조건 수직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요. 엄청 많아요. 그럼 이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의 루트 2배만큼 떨어진, 즉 늘 거리가 반지름의 루트 2배인 점들을 연결하면 동심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 위에 어떤 점에서 이 친구의 접선을 그리면 무조건 수직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나중에 외울 건 뭐냐면 시험 보기 전에 외울 건 반지름의 루트 2배만큼 떨어진 동심원은 내부의 원에 접선을 그으면 무조건 접선이 수직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나중엔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이걸 어떻게 다이렉트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이 원의 반지름 얼마라고요? 루트 5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친구는 루트 10을 반지름으로 가지면서 중심이 얼마? 얘랑 똑같은 0,3인 원이에요. 근데 그 원 중에 Y축 위에 있는 두 점을 잡으라는 겁니다. 아까 0,A라는 거 Y축 위의 점이니까요. 그래서 이 A가 0,3에서 루트 10만큼 아래로 가니까 A는 3 루트 10이거나 아니면 여기서 루트 10만큼 위로 가는 거니까 3 더하기 루트 10이거나가 A 값이 될 수 있는 두 값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둘을 어떻게 하래요? 곱하래요. 그러면 이 둘 곱하면 9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됐죠? 이런 것들 외워놓으면 좋긴 해요. 근데 외운다 보다 왜 이게 나왔는지를 지금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수학 문제를 풀면서 못 외워서 못 풀었어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건 좋지 않은 접근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고요. 10분 쉬었다가 오늘 진도 나가보자. 오늘 진도는 도형의 이동입니다. 도형의 이동이고요. 점과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할 거고 우선 간단하게 외울 거부터 먼저 적어드릴게요. 외울 거부터 적어드리고 설명은 조금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사실은 모르셔도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앞에 배웠던 내용들로 설명이 가능하니까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점과 도형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요거 구분하는 것부터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점은 우리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점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뭐예요? 그냥 괄호 써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형은요. 도형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기 적어드린 걸로 점하고 도형을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 방법이 뭘까요? 누가 있는 게 도형이고 누가 없는 게 점일까요? 등호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간혹가다 점이나 도형이라고 안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등호가 있으면 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등호가 없으면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꼭 0일 필요 없어요. 여기가 다른 숫자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등호가 있는 게 도형 또는 좀 넓은 의미로 함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도형 안에 함수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호가 있으면 도형이고요. 등호가 없으면 점을 표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요. 점과 도형의 평행이동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점의 평행이동. 점의 평행이동 할 건데 요거부터요. X축으로 P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점은요. 점은 A, B였는데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A 더하기 P, B 더하기 Q가 됩니다. 평행이동한 만큼 더해주시면 돼요. 더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도형은 함수도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얘가 A, B였죠. 원래가 는 0 이런 식으로 등호가 있어요. 그럼 얘는 A-P, B-Q는 0이 되면서 A 자리에 A-P, B 자리에 B-Q를 집어넣는 겁니다. 점의 평행이동은 더해주시고요. 도형의 평행이동은 빼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그냥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알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자연스럽게 쓰일 거니까 사실 이따가 이야기할 왜는 기억이 안 나셔도 결론은 꼭 기억나셔야 됩니다. 알겠죠? 늘 성립해요. 그 다음에 점과
도형의 대칭이동이에요. 지금 이것까지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그래프 그리는 이야기 할 때 해드린 거예요, 사실은. 점과 도형의 대칭이동이고요. 대칭이동은 본래 의미가 있어요. 본래 의미가 있고 그거 이따가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 적는 5가지는 너무 자주 쓰일 거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대칭이동은 지금 하는 5가지에선 그냥 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X축 대칭이동이라는 건 X축으로 접었을 때 어떻게 되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는 이따가. 자, 그래서 이건 점하고 도형이 나눠지지 않아요. 점하고 도형 모두 뭐냐면 X축 대칭을 하는 경우 있고 Y축 대칭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을 하는 경우 있어요. 원점 대칭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 대칭을 하는 경우가 있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5가지는 계속 나올 거니까 꼭 외우셔야 되고요. X축 대칭 이동하면요. 모든 Y의 마이너스 Y, Y의 부호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Y축 대칭하면 모든 X의 마이너스 X, 즉 X의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고요. 원점 대칭은요. X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Y, 즉 둘 다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는 X에 대칭을 한다면요. X 자리에, 모든 X 자리에 Y를 적으시고요. 모든 Y 자리에 X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Y는 X의 대칭이라는 건 Y는 X 뭐예요? 이렇게 생긴 친구죠? 여기에 접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하면 X 자리에 마이너스 Y,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면 이렇게 생긴 친구죠? 이 친구를 접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본다면 점으로요. 만약에 원래 점이 1,2였어요. 근데 그 점을 X축 대칭하죠? 그럼 의미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2면 여기쯤 있죠. 근데 이 친구를 X축 대칭하면 이렇게 접었다고요. 접어서 내리면 여기쯤 있겠죠? 그리고 이거의 좌표가 뭐가? Y의 부호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1,-2가 된다고요. Y의 부호만 바꿨죠. 그 다음에 Y축 대칭해요. 그럼 이걸 Y축으로 접으니까 이렇게 접는 거예요. 그럼 여기쯤 오겠죠? 그럼 그거의 좌표는 X의 부호만 바꾸면 된다고요. X의 부호만 바꾸면 되니까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은 원래는 원점, 어떤 점 대칭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역시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그냥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하면 원점 대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 또는 Y축 대칭하고 X축 대칭해서 여기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둘 다 바뀐다고요. X는 부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1, Y도 부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2. 여기 오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겁니다. 됐고요.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해요. 이 친구를 Y는 X에 대해서 접는다고요. 그러면 X 자리에 Y, Y 자리에 X가 들어오니까 X 자리에 앞에 Y 값인 2가 들어오고요. Y 자리에 X 값인 1이 들어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오면 요거의 좌표가 2,1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접는 겁니다. 그럼 여기쯤 오겠죠? 그럼 요거의 좌표는 X 자리에 뭘 넣는다고요? Y의 음수배를 한 거. Y의 음수배를 한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요. Y 자리엔 X의 음수배를 한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겁니다. 점에 대해서 했어요. 자, 그러면 도형은요. 이건 지금 보여드리진 않고 그냥 식만 쓸 거예요. 만약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런 친구예요. 됐죠? 자, 그럼 우리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X축 대칭하면 뭐의 부호가 바뀐다고요? Y의 부호가 바뀌죠. 여기서 Y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식은 마이너스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는 겁니다. 뭐 물론 함수니까 양변의 음수배에서 Y는 꼴로 바꾸시긴 하는데 지금은 그거보단 변화에 좀 집중을 하려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Y축 대칭하면 모든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돼요. X가 지금 어디 있냐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X제곱은 무슨 뜻이에요? X 곱하기 X죠. 그럼 그 X 두 개 모두 마이너스 X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X 곱하기 X를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X로 해서 마이너스 X의 제곱
다음에 요것도 마이너스 x로 바꾸면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적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몇 개 있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도형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이건 점이라서 등호 없는데 여기 등호 있죠? 등호 있으니까 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바뀐다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y는 x에 대칭 이동하시면 모든 x 자리에 y 적고 모든 y 자리에 x 적어서 식은 x는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시면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 이동하시면 y 자리에 마이너스 x 자리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됐죠? 요렇게로 쓰시면 돼요. 이 모양이 뭔지는 대칭 이동해서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림을 표현하고 있는 식들이 얘네라는 거예요. 이건 암기. 여기까지 무조건 암기입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모든 도형 및 모든 점에서 쓰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으시고요.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세요. 왜 평행이동에서 점은 더하는지, 사실 거기까지는 직관적인데 도형은 왜 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해되면 이해하시고요. 이해 안 되면 결과물만 받아들이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보죠. 점이 있어요.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는데 여기 점이 있습니다. 1,2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할 거예요. 그럼 당연한 겁니다. 얘를 하나, 둘, 셋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 내린다고요. 여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을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1에 평행이동한 3만큼 더하고요. 한 칸 내려갔으니까 2에 마이너스 1을 더해서 4,1이 되는 거죠. 이건 직관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를 지금 고정된 점이 아니고 일반화를 시켜서 어딘가 있는 A, B가 있는데 이 친구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다고 하면 이게 양인지 음인지 모르겠지만 얼만큼 P만큼 그 다음에 Q만큼 이동을 하니까 이 점의 좌표는 원래 친구에서 P를 더하고요. 원래 친구에서 Q를 더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평행이동, 점의 평행이동 무엇을 하면 된다? 평행이동만큼 더하시면 되는 겁니다. 당연한 내용이고요. 직관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왜 도형의 평행이동은 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직선으로 우선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4랑 여기 2를 지나는 이런 직선이 있는 거예요. 이거 직선식은 y는 2x-4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친구를 우리 x축만 이동할게요.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쭉 있는 직선을 오른쪽으로 2칸 당기는 거예요. 그럼 요 2,0 점은 어디로 갈까요? 2,0 저 점은 어디로 가겠어요?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4,0으로 가겠죠. 그죠? 그럼 0,-4는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몇 콤마 몇으로 가겠어요? 여기로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쯤 있는 1,-2는 몇 콤마 몇으로 가겠어요? 3,-2로 가겠죠. 그럼 여기 있는 점들이 모두 x축으로 얼만큼씩 이만큼 이동하고 있다고요. 점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친구들이 이동되면서 한두 개가 아닌 이 점들이 이동되면서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선, 즉 자취를 남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친구는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이렇게 해서 만든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맞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 자취의 방정식 할 때 어떻게 했죠?
우리가 원하는 자취의 방정식 위에 점을 잡고 그 점을 P라고 놓고 P, Q라고 놓는 게 1번. 그 다음에 PQ 등호가 들어간 식을 만드는 게 2번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P자리 X, Q자리에 Y 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PQ 등호가 들어간 식을 만들 건데 이 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여기 어떤 점이 있었는데 이 점 A, B라고 할게요. 이 친구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점이 얘인 거잖아요. 맞죠? 그럼 A, B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해서 우리가 원하는 점 중에 하나인 P, Q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 점의 평행 이동입니까? 도형의 평행 이동입니까? 방금 이야기만으로. 점의 평행 이동이죠. 이 점이 이렇게 이동해서 얘가 됐다니까. 그럼 우리 아까 점의 평행 이동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더한다고 했죠. 그래서 A 더하기 2가 얼마라고요? P인 거예요. Y축 평행 이동은 안 했으니까 B는 Q인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였어요? PQ 등호가 들어간 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P가 A에 대해 Q가 B에 대해 설명되어 있죠. 아까 전에 문제 푼 거 중에 이거 비슷한 거 있었어요. A, B를 연결할 수 있으면 PQ 등호가 들어가는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A, B는 어디 위의 점이에요? 여기 위의 점이잖아요. 그래서 X자리에 A, Y자리에 B 넣으면 식이 성립해요. 즉 B는 2A-4가 성립합니다. 근데 우리 목표는 뭐라고요? PQ 등호가 들어간 식을 만드는 거니까 P-2는 A로 바꾸시고요. Q는 B로 바꾸셔서 A자리에 P-2를 넣고요. B자리에 Q를 집어넣는다면 그게 바로 이 자취의 방정식인 Q는 2배 P-2 빼기 4가 되는 거예요. 일부러 전개 안 하고 냅뒀어요. 그럼 여기에서 PQ 등호가 들어간 식이 됐죠? 마지막에 P자리 X, Q자리에 Y 넣을 거예요. 그러면 Y는 2배 X-2 마이너스 4예요. 결국 뭐예요? X축으로 이만큼 평행하는 친구는 원래 X자리에 X-1을 넣은 것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Y축으로는 평행 이동을 안 했으니까 Y는 그대로 Y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자취의 방정식을 활용한 도형의 평행 이동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걸 일반화시켜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아까 저것처럼 일반화시켜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친구가 있는 거예요? Y는 fx라는 친구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이 친구를 이 점을 x축으로 a만큼 x축으로 아까 p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점을 우리는 아까 전에 PQ로 했는데 지금 PQ가 써버렸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요걸 X축으로 요만큼 내리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여기 위에 점을 X, Y, X, Y 말고 A, B로 놓을까요? A, B로 놓고 여기 원래 있던 점을 RS라고 놓는다면 R 더하기 P가 A가 되는 거고요. S 더하기 Q가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R은 A-P, S는 B-Q라고 적을 수 있어요. 근데 RS가 어디 위의 점이에요? 여기 위의 점이잖아요. 그래서 S는 FR이 성립하는데 우리 S자리에 얘, R자리에 얘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B-Q는 FA-P가 되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 B에 관련된 친구예요. 이게 X, 이게 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자리에 X, B 자리에 Y 넣으면 이 친구 식은 뭐가 된다고요? Y-Q는 Fx-P. 그래서 Y 자리에 Y-Q, X 자리에 X-P를 넣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됐습니까? 요 이유 때문에 점의 평행 이동은 덧셈. 점의 평행 이동을 자취의 방정식으로 표현한 도형의 평행 이동은 빼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되면 이해하시고요. 이해 안 되면 그냥 결론만 기억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다르다는 것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둘 다 더하는 게 아닙니다. 자, 됐고요. 이제 아셔야 되는 거. 어려운 문제들에서 다루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대칭 이동입니다. 자,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대칭 이동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할 거고요. 아까 전에 5개의 대칭 이동은 그냥 접는다라고 간단히 설명을 했어요. 접는다라고 설명해도 무관합니다.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 5가지가 아닌 경우에는 접는다로 설명을 하기가 좀 애매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첫 번째, 점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할 거고요. 여기 이야기에서 2개의 이야기가 추가돼요. 점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하는데 점으로 대칭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선이라기보다는 도형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도형에서 도형으로 대칭 이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앞에 잠깐 보세요. 아마 이런 내용 수업은 들은 적이 없을 거예요. 자, 이 점이 있어요. 근데 얘가 뭐냐면 기준입니다.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점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한다고 그랬죠? 이게 기준이 되는 점인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A점을 대칭 이동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 그럼 이때 대칭 이동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얘랑 기준이 되는 친구를 연결하세요. 그리고 그 방향 그대로 같은 거리에 떨어지게 점을 잡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이 점을 요 기준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일직선상에 있죠. 그리고 얘랑 얘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죠. 사실 얘랑 얘의 중점이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냐면 중점에 대한 개념으로 문제를 풉니다. 간단하죠, 이거는? 그럼 아까 전에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 한 거 있었냐면 우리 5개 외운 거 중에 원점 대칭이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그럼 원점 대칭은 아까 1,2 찍었죠. 1,2 찍고 이 친구를 원점 대칭하면 X축으로 한번 Y축으로 한번 평행 이동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칭 이동하면 된다. 그랬는데 외운 대로 한다면 요거 대칭 이동하면 원점 대칭하면 몇 콤마 몇이 됐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됐죠. 맞죠? 그럼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가 기준이에요. 그럼 아까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고요. 그럼 얘랑 얘의 중점이 얘입니까? 맞죠? 그죠? 그럼 보세요. A, B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면 둘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0,0이 나옵니까? 무조건? 맞죠? 그걸 위해서 부호를 바꾼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외웠는데 사실 점을 기준으로 점 대칭한다에 대한 내용은 중점에 대한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점이 있는데 그 점이 원점이 아닌 거야. 원점이 아니고 여기 1,1이 있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어디? 여기쯤 있는 거야. 몇 콤마 몇으로 할까? 2,3? 뭐 이 정도쯤. 그럼 이걸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어디쯤에 떨어진다고요. 근데 이 길이가 같다고요. 그럼 이 친구를 P, Q라고 놓으면 P 더하기 2를 반으로 나누면 1이 나오고요. 맞죠? 중점이니까. 그 다음에 Q 더하기 3을 반으로 나누면 1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P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빨리 계산해봐. P는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Q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0, 마이너스 1에 찍힌다면 이 친구를 여기에 대해 점대칭한 겁니다. 이게 원래 점대칭인데 매번 이렇게 하면 개오래 걸리니까 원점 대칭은 그냥 외운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엔 여기에 점이 있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요? 기준인 거예요. 기준이고요. 여러분, 도형이라는 건 이런 도형이라는 건 점들이 모여서 된 게 도형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어떤 원이 있어요. 원이 있는데 도형이죠? 원 위에 점 하나를 잡아서 여기에 연결하시고 같은 거리만큼 떨구는 거예요. 됐습니까? 원 위에 점을 하나 잡아서 얘랑 연결을 하시고 같은 거리만큼 떨군다고요. 그 짓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모두 되게. 그러면 얘가 여기 있을 때 어디 하면서 이렇게 야, 이씨, 왜 크기가 다르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이걸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결국 점들이 모여서 뭐처럼 생겼어요? 도형이 된 거고 이런 걸 우리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까 전에 했네요. 자취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취의 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을 A, B라고 놓고 여기 있는 점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P, Q라고 놓는다면 PQ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PQ의 자취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해요? 얘랑 얘의 중점이 여기 기준이다. 이걸로 해서 문제를 구하시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도형과 도형은 결국 중점을 이용한다의 개념의 플러스로 자취의 방정식까지 이용합니다. 여러분 보기에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밑에 게 어렵죠. 자취의 방정식을 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 시험 문제에서 쉽게 나오면 이걸로만 내시고요. 어렵게 나오면 여기까지 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1번 했잖아요. 대칭 이동에 대한 내용으로 2번. 뭐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하냐면요. 2번엔 직선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할 겁니다. 근데 역시 두 개예요. 뭐냐면 점에서 점으로 가는 친구 있고요. 좀 옆에다가 하죠. 도형에서 도형으로 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끝나요. 자, 그래서 직선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하는 거고 얘가 기준인 거예요. 얘가 기준인 겁니다. 얘가 기준인 직선이에요. 근데 점을 대칭 이동한다는 건 여기 어딘가 점이 있습니다. A, 점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대칭 이동할 거라고요?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에 대칭 이동할 건데 이 대칭 이동한다는 건 사실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였냐면요. 여기랑 여기의 최단 거리를 연결해서 그 점의 연장선으로 같은 거리에 떨군다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봐요.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최단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우리 배웠어요, 지금까지.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최단 거리. 이게 제일 짧은 거리인가요? 아니죠. 제일 짧은 건 뭐예요? 수직으로 떨군 거예요. 그럼 그 개념이 된 겁니다, 방금. 이 점에서 기준까지 최단 거리를 긋고 연장선을 그어서 같은 거리에 떨군다. 그럼 이 점에서 최단 거리, 이 기준까지 최단 거리를 긋고 연장선을 그어서 같은 거리에 떨군다고요. 이거예요. 근데 아까는 우리 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연결하는 수밖에 없었지만 이게 여기에 있다면 이 점에 연결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 있다면 가장 짧은 건 이렇게 수직을 떨군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거리만큼 간 여기가 대칭 이동된 점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뭐랑 뭐를 써야 돼요? 수직이란 개념하고 이등분이란 개념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수직 플러스 이등분에 대한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요. 알겠습니까? 수직은 어떻게 쓸 거냐면 이 직선 기울기 나오겠죠? 만약에 이 직선의 기울기가 2야. 그러면 여기 문제 나올 거야. 1,2. 우린 이걸 구해야 돼. P, Q 라고 나와 있고 이거 기울기가 뭐 만약에 1이라면 1,2랑 P, Q 사이의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요? 수직이려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되죠. 그걸로 PQ에 대한 식 하나 구할 거고요. 얘랑 얘 2등분이니까 중점이 여기죠. 그죠? 그럼 중점식을 직선식에 넣었을 때, 중점을 직선식에 넣었을 때 성립한다로 또 PQ에 대한 식 구하셔서 PQ 등호가 들어간, PQ의 관계식 찾으시면 됩니다. 됐죠? 대부분 시험은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 있죠? 이거는 정말 어렵게 나옵니다. 아주 쉬운 몇 가지 이야기 있는데 어렵게 내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잘 안 나오고 전형적인 몇 가지만 나옵니다. 자, 이것도 해볼게요. 이게 직선이고요. 기준이 되는 친구입니다. 기준이 되는 친구고요. 만약에 이건 어려운 버전이에요. 만약에 어떤 도형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y는 fx라는 도형이 있는 거예요. 함수도 도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건 뭐라고요?
점들이 모여서 된 거가 도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아까 요 이야기에서도 점들이 모여서 된 거기 때문에 뭔 짓을 했냐면요. 이 친구들을 하나의 점을 잡아서 똑같이 어떻게 여기에서 한 것처럼 점에서 이 직선까지 수선을 떨구고 같은 거리만큼 더 가게 해서 점을 하나 찾고요. 이 점에서 수선을 떨구고 같은 거리만큼 간데 점을 하나 또 잡고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 수선을 떨구고 같은 거리만큼. 이 점에서 수선을 떨구고 같은 거리만큼. 이 점에서 수선 떨구면 0이네요. 같은 거리봤자 여기겠네요.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수선 떨구고 같은 거리만큼 해서 어떤 식으로? 그림이 좀 아닌데요. 예, 이렇게 그려낸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내는 거고 이렇다면 원래는 뭔 거예요? 수직이등분의 개념인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죠. 그래서 얘는 원래는 수직 플러스 이등분의 개념에 추가적으로 뭐까지 하냐면 자취의 방정식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 문제가 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 경우에 대한 문제는 두 종류로밖에 안 나옵니다. 세 번째 종류가 나오면 진짜 어렵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방금 이야기로 나오면.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뭘로 나오냐면요. 어떤 직선이 있어요. 이거 기준입니다. 근데 이 기준을 중심으로 어떤 직선을 대칭 이동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그럼 우리 직선은 두 개의 점만 있으면 직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이 할 필요 없고요. 점 두 개만 이 직선에 대칭 이동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을 찾으면 그게 대칭 이동한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교점이 있을 경우 이 점은 대칭 이동해봤자 다시 여기죠. 그러면 요거는 대칭 이동할 필요가 없네요. 그죠? 그럼 여기 지나는 거랑 아무 데나 잡으세요, 문제에 있는 거. 그래서 그걸 무엇하라고요? 수직 이등분으로 옮기세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 찾고 이 점의 좌표 찾으면 우리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한다? 교점 하나에 점 하나만 수직 이등분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고요. 거의 대부분 이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기준이 되는 직선이 있는데 이번엔 도형이 무슨 도형이냐면 우리 배운 원이에요. 원을 대칭 이동하는 거고 그러면 이 점도 이렇게 가는데 자, 선생님이 예전에 이야기한 거 있어요. 원은 중심에서부터 모든 방향으로 반지름 만큼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걸 직관적인 이야기. 대칭 이동한다고 해서 반지름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죠. 그럼 뭐만 변하는 거냐면 중심의 위치만 변하는 거예요. 그럼 중심의 위치. 중심은 점이에요? 도형이에요? 점이죠.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반지름은 그대로고요. 그대로고 무엇만 이동하면 돼요? 중심만 대칭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만큼 다시 펴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무엇만 이동한다? 중심만 이동하는 거고요. 요 이동은 수직과 플러스 2등분으로 푸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 두 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요거 두 개를 넘어가는 경우가 간혹 나오는데 그럼 그냥 어려운 문제로 분류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대칭 이동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라고요?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두 가지 이야기가 되고 개념들은 같은데 점이냐 직선이냐에 따라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지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여기선 수직이란 내용이 추가되는 거고요. 가장 가까운 거리 때문에 여긴 수직이란 개념이 없이 그냥 중점 1대1로 내분한다의 개념을 이용하는 겁니다. 됐죠? 적으세요. 그리고 5가지 이야기 있었던 대칭 이동 이야기 그건 꼭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 몇 개 풀면 되겠네요. 적으시고요. 문제 2개 풀 거고요. 이번 시간 5분 남았는데 5분 동안에는 한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보죠. 정석 79페이지 기본 문제 4-3입니다. 자, x 플러스 2y는 10에 대하여 원을 대칭 이동하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뭔 거예요? 기준인 거예요.
x 플러스 2y 플러스 10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저거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5니까 대충 그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y절편이 5인 친구. 여기 5. 그다음에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질까요? 자,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고요. 원의 식은 전개되어서 있는데 이거 정리하면 x-1의 제곱 그 다음에 y-2의 제곱은 2의 제곱이 됩니다. 중심 몇 콤마 몇? 1,2고요. 1,2고요. 반지름이 얼마? 2인 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그럼 이걸 대칭 이동한다면 접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결국 접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기쯤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됐죠? 그럼 이건 원래 의미로는 여기 있던 점이 이렇게 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게 하나 있는 거고 여기 있던 점이 이렇게 해서 같은 거리만큼 수직으로 떨어지고 여기 있던 점도 이렇게 해서 같은 거리만큼 수직으로 떨어진 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수히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 원으로 나온다고? 원은 대칭 이동한다고 해서 반지름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반지름이 현재 2인 거예요. 원래 원의 반지름이 2였으니까. 그럼 중심만 찾으면 된다고요. 중심 원래 얼마였어요? 1,2였죠. 그럼 이 원이 이렇게 대칭 이동되면 사실 중심도 수직으로 여기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중심의 좌표를 P,Q라고 놓을게요. 자, 그럼 이 점 1,2랑 P,Q의 중점을 잡을 겁니다. 2분의 1 더하기 P, 2분의 2 더하기 Q. 이게 이 점의 좌표예요. 맞습니까? 중점이니까. 근데 이 점이 어디 위의 점이라고요? 직선 위의 점이잖아요. 직선 위의 점이다 뭐예요?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그래서 대입을 해보시면 2분의 1 더하기 P 더하기 2배에 2분의 2 더하기 Q가 얼마라고요? 10. 계산이 있다고요. 식 하나인데 미지수 PQ 2개 있어요.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 두 번째가 뭐라고요? 수직을 이용할 겁니다. 우리 수직 2등분 중에 2등분 이용한 거예요. 수직 이용하면 요거의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럼 수직으로 있는 이거의 기울기는 얼마여야 돼요? 2여야 됩니다. 그럼 기울기를 구하려고 P-1, X의 변화량분의 Q-2, Y의 변화량 했더니 2다. 그럼 PQ에 대한 식 또 나왔네요. 식 하나 둘이고 미지수도 PQ 2개니까 연립하시면 P값 Q값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걸로 안 끝나죠? PQ 나오고 반지름이니까 X-P의 제곱식으로는 Y-Q의 제곱은 2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라고요? 점으로 그냥 생각하면 된다고요. 도형이지만 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점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진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한 문제 더는 쉬고 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정석 81페이지의 기본 문제 4-5번 풀어볼 거고요. 두 가지 방법으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먼저 그려볼까요? 직선에 대하여 직선과 대칭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앞에 직선에 대하여 라고 했죠?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기준인 겁니다. 요거부터 그려볼게요. 이 친구는 식을 정리하면 y는 x-2니까 마이너스 2, 2를 지나는 이렇게 생긴 친구일 겁니다. 이게 기준이고요. x-y 마이너스 2는 0. 이게 기준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가 돼요. 그럼 y절편이고요. x절편이래.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인 친구입니다. 그럼 대충 요 정도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요 정도 느낌으로 그려지겠습니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 친구를 대칭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있던 어떤 점을 하나 잡으면 그 친구를 수직으로 같은 거리에 떨어지게 잡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던 점도 잡아서 수직으로 떨구고 같은 거리에 있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점들을 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점 있죠? 이 점들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자취의 방정식. 그래서 이 점을 P, Q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친구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아마 이 정도 느낌으로 떨어질 거예요. 여기 썼을 겁니다. A, B라고 놓고요. 원래 점을. A, B는 저 움직이는 점이에요. 어디 위를? 여기 위를 움직이는 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P, Q 등호가 들어간 식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랑 얘에 대한 내용으로요. 중점을 구할 겁니다. 중점을 구한다면 그 점이 정확히 여기 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P 더하기를 반으로 나눈 거, 콤마 2분의 Q 더하기 B를 반으로 나눈 거. 그게 여기에 있는 점이 되고요. 그 친구가 기준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 식에 다 대입하죠. 그래서 2분의 P 더하기 A 빼기 2분의 Q 더하기 B 빼기 2는 0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양변에 2를 곱하고 정리를 좀 할게요. 그럼 P 더하기 A 마이너스 Q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씩 나왔고요. 우리의 목표는 PQ 등호가 들어간 식으로 만드는 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점하고 이 점의 기울기를 구할 거예요. P-A, X의 변화량분의 Q-B, Y의 변화량이고요. 요거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이거의 기울기가 1이죠. 1이에요. 그러면 요거의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그래서 Q-B는 마이너스 P 플러스 A라는 식이 됩니다. 됐죠? 자, 이 식에다가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셔야 되냐면 A, B가 어디 위의 점이었어요? 여기 위의 점이었죠. 여기 위의 점이었죠? 그래서 A 더하기 2B 빼기 4는 0 이란 내용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미지수는 현재 몇 개예요? PQAB 4개예요. 식은 3개밖에 없죠? 각각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PQ 등호가 들어간 식이 되게 정리를 하는 게 최종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들을 정리를 해서 P랑 Q랑만 남기게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어렵죠. 그래서 A 자리에 뭐라고 쓸 거냐면 4-2B라고 써서 이 식들에 집어넣을게요. 이 식들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A 자리에 집어넣으면 요 식은 P 더하기 4-2B 마이너스 Q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는 0이에요. 동량 정리할게요. P 마이너스 Q 마이너스 3B는 0이네요. 됐죠? 식 하나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이걸 여기에 있는 친구를 여기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Q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B 플러스 A, A는 4-2B. 역시 동류항 정리할 거예요. 이거 일로 넘길게요. 아니다. 요걸 요로 넘길까요? 요거 요로 넘기면 B는 되고요. 이거 일로 넘기겠습니다.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식 두 개인데 미지수에 P, Q, B 이렇게 있고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P, Q 등호가 들어간 식이에요.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B가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그럼 B가 얘라고 정리가 됐으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P 마이너스 Q 여기에 마이너스 3배하면 플러스 3P 플러스 3Q 마이너스 12는 0이 되겠죠. 그럼 동류항 정리하면 4P 마이너스 플러스군요. 2Q 마이너스 12는 0. 2로 나누면서 P자리에 Q자리에 X, Y를 집어넣으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이에요. 됐죠? 이게 누구라고요? 이걸 표현한 식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구하면 개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할 거라고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렇게 하면 식이 좀 어려우니까 이 친구를 구해놓고 보면 무조건 여길 지난다는 거죠. 근데 그건 누구랑 누구? 얘랑 얘 교점입니다. 그럼 두 개를 연립할 거예요. 빼면 되겠네요. 이 식에서 이 식을 뺄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플러스 2는 0이에요. y는 얼마?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y 3분의 2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3분의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x 값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얼마냐? 8이 되겠죠. 그럼 여기 좌표가 진짜 그지 같네요. 네.
3분의 8, 3분의 2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원래 있던 친구의 아무 점 하나를 잡아서 그 친구를 이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자고요. 그럼 여기 딱 좋은 거 있네요. 0,2 있죠? 0,2가 있어요. 그럼 0,2를 대칭 이동하면 여기 어딘가로 떨어지고 그거를 이제 PQ 썼으니까 알파 베타라고 놓을까요? 자, 그러면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니까 수직 이등분을 이용할 거고요. 둘의 합 0 더하기 알파를 반으로 나눈 거랑 둘의 합 2분의 2 더하기 베타를 반으로 나눈 게 어디 위에 점이라고요? 여기 위에 점이라고요. 그래서 성립해야 되니까 넣어서 계산하면 2분의 알파 빼기 2분의 2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는 0이라 양변에 2배하고 정리하면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4는 0.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6은 0이 되죠. 2등분 이야기했고요. 수직 이야기할 거예요. 기울기 1이었죠?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1이어야 되니까 알파 마이너스 0분의 베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알파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2 자리에 아니다.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를 넣을 거예요. 그럼 베타 자리에 집어넣으면 이 식은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은 0이 됩니다. 그럼 2알파 마이너스 8은 0이 되죠. 알파 얼마 나와요? 4 나오고요. 베타는 여기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좌표는 4, 마이너스 2예요. 그럼 4, 마이너스 2랑 3분의 8, 숫자 그지 같네요. 3분의 8, 3분의 2를 지나는 무엇이? 직선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친구라고요. 그러면 4, 마이너스 2랑 이걸 지나는 거니까 아이고 하기 싫으네요. 기울기 구하겠습니다. 4 마이너스 3분의 8 x의 변화량 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y의 변화량 하면 3분의 12 빼기 8이니까 4고요. 3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러면 3 약분돼서 마이너스 2. 기울기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예요. 그리고 4, 마이너스 2를 지나니까 최종식은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8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6이 되겠죠. 넘기면 얘가 됩니다. 똑같죠. 네. 그래서 사실은 어느 쪽으로 푸셔도 상관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아까 처음 풀었던 자취의 방정식으로 푸는 게 조금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풀 땐 교점이 조금 그지같이 나온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점도 깔끔하게 나옵니다. 교점하고 점 하나를 대칭 이동해서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으로 구합니다. 됐습니까? 본인이 어느 쪽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시험 보도록 하죠. 잠시만요.